최지곤이 아나운서한 대로 다음 달은 7월이니까 휴가도 많이 갈 거고 덥고 하니까 관례에 따라서 7월 말은 쉬는 걸로 하고 8월 27일 날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어제 여기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주제로 해가지고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그때 참석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니다. 예, 아주 우리 여기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산의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이 또 나서가지고 알리고 장례를 이렇게 정리하고 안내하고 하는 큰 수고를 하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나오셨습니까? 국민행동본부 저기 서 계시네요. 저분들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전국에서 국민행동본부 행사가 있으면 부산 회원분들께서 꼭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하시고 그냥 내려가시고 하는데 어제 그런 집회를 하는 데는 꽤 돈이 듭니다. 무슨 광고를 해야 되니까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광고를 2회씩 그러니까 총 4분 하고 또 조선일보 여기 부산 경남판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 비용 다 합쳐도 아마 한 1,00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리고 무대 설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국민행동본부는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리고 또 기업체에 뭐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걸 전혀 없습니다. 다만 회원들이 돈을 보내주시고 하는 걸 가지고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러면서도 깨끗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부산에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산에 있는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국민행동본부가 나와서 부산에 내려와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부산에 아마 전화번호를 찾아보면은 공익 또는 환경, 인권, 부정부패 추방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마 수백 개는 될 겁니다. 수백 개. 그 수백 개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군데도 부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성명서 한 장 시위 한 번 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 지역사회가 죽은 거라고 생각이죠. 이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받는데 그것도 서민들이 대충 숫자가 지금 3만 명이 못 받게 된 돈이 약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 3만 명 3천억 원. 그 이외의 피해는 7조까지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부산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게 3만 명에 3천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제대로 부자로 산 분들도 아니고 이 저축은행이 이율이 높으니까 그걸 믿고 또 정부에서 부산저축은행은 가장 우량하고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이라고 보증까지 해주니까 그걸 믿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날렸는데 그 돈을 날린 각각의 사연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면서 반신불수가 된 남편, 아들까지 다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 맡긴 1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든지 하는 또 IMF 때 온 가족이 쫄딱 망해가지고 흩어졌다가 겨우 돈을 1억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맡겼는데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이런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부산 분들은 왜 이런 데 대해서 전부
귀를 닫고 있느냐? 그것을 원인을 따지면은 첫째는 부산시장부터가 잘못한 거죠. 부산시장이 부산 시민들의 고통을 전혀 무관심하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뽑아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단 한 사람도, 전 단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과장될지 모르는데 요새 누군가 이진복인가 하는 그분이 조금 몇 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어요.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고, 여기 수많은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의원 연봉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됩니다. 5천만 원.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비까지 다 합치면 1인당 아마 1억을 쓸 거예요. 1억. 아니,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돼요. 수백 명 중에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의미 있는, 효과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 부산이라는 이 한 400만이 되는 이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라는 그 공동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공동체는 게 뭡니까? 이 공동체는 그야말로 공동으로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피해자는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고 아니면 대신 싸워주고 하는 게 공동체로서의 의미인데 이 지역 공동체로서의 부산은 죽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어제 마침 그런 집회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들이 다 같이 거기 동참을 해가지고 또 여기 오늘 손을 드신 이 참석자들이 오시고 해가지고 그나마 부산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여기 오신, 어제 참석하신 분 말고, 여기 오신 분들 말고, 다른 대다수 99%의 부산 시민들은 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아주 과거에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역할을 한 아주 명예로운 지명입니다. 6.25 때 부산교도부는 낙동강 전선 남쪽을 다 합쳐서 부산교도부로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교도부를 지켰고 또 피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부산 시민들이 잘 받아주어 가지고 고생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 때는 부산이 신발 공장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960년대, 70년대는 부산이 한때 전체 수출액의 한 20%를 감당한 이 근대화 시기의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위에도 앞장서고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4.19 때도 마산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4.19를 일으켰죠. 부마 사태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키는 역할도 하고 1985년 2월 12일 선거에서는 당시에 집권 여당인 민정당을 여기 부산에서 세 사람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민주화는 이젠 천하대세다. 이제는 전두환 정권도 민주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치도록 하는 게 1985년 2월 12일 부산 사람들이 일으킨 선거혁명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조선일보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택시를 타면은 부산 사람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 택시비 안 받는 운전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18일 날 그날 그해 6월은 전국이 시위로 대립했을 때입니다. 그때 특히 6월 18일 날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청을 포위할 정도로 몰려가니까 그때 전두환 정권이 아주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거냐? 그때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산 사람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역할을 되돌아본다면 오늘날 2011년의 부산은 완전히 과거와는 단절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980년대 살았던 부산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사를 가버리고 그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고 더구나 요새 돌아가는 데 대해서 조금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진상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컨대 이런 사건이 광주에서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주에서 저 경남고등학교 출신들이 광주에 있는 어떤 저축은행을 완전히 범죄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주 서민들의 돈을 이렇게 착취를 했으면 광주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부산 사람들이 이런 일은 광주가 아니라 청주, 대구 어디에서 일어나도 오늘날 부산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은 아, 참 부산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참 양반이다 라고 존경을 할까요? 아니면 참 설계도 없는 사람이고 정의감도 없고 공부심도 없고 뭐 세상 돌아가도 모르고 이렇게 경배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바보는 자기의 권익을 찾아 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눈뜨고 빼앗기는 사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그 사람은 그냥 왕조시대에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돼요. 백성과 국민은 천지 차이입니다. 백성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국민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헤쳐가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싸워서 그 보상을 받고 또 옆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발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왕조시대 같으면 고발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부모를 고발을 하면 그건 그냥 사형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시대에는 고발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부산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의 잘못이 더 클 겁니다. 여기 지역 언론,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리고 각 방송의 여기 부산지사에서 그동안 이 사건을 어떻게 제대로 보도했더라면 부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죠. 언론이 기자가 죽은 사회가 됐다. 죽은 기자의 사회, 죽은 기자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게 됐다. 이렇게 뭐 분석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이유를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그렇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부산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집회가 있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어제 그 나눠드린 자료 정리된 것도 잘 읽고 또 강사들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는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그걸 많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여기 신문사 기자들한테 압력을 넣어야 돼요.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과연 부산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예컨대 어디서 무슨 큰 난리, 무슨 뚝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3만 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피해액이 3천억이나 생겼다 하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시장부터 앞장서가지고 뭘 할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융이라는 것은 아주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요새 금융은 또 전부 전자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실감을 못하는 것을 틈타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싹 빠져버려요. 이 금융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기꾼한테 잘 이용당합니다. 사기를 당하고도
그것을 복구할 방법이 참 애매한 게 이 금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신용이 중요하다. 이 돈을 만지는 데는 항상 이 사기꾼과 강도와 도둑놈들이 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이 생명이다 하는 게 바로 금융 아닙니까? 금융이란 말과 신용이란 말이 같은 말로 쓰입니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